하지만 이 순간적인 이 펀치의 느낌 이거는 확실히 현대 쪽이 BMW보다 짜릿합니다. 확실히 짜릿해요. 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B입니다. 자, 드디어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공교롭게도 이 두 브랜드에서 굉장히 비슷한 출력대의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듀얼모터 4륜구동, 둘 다 600마력대, 그리고 둘 다 제로백 가속력이 3초대인 차량들이죠. 하나는 국내의 고성능 브랜드의 대표주자 N에서 나온 첫 번째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N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마침내 5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전기차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는 i5M60 모델입니다. N과 M. 이 아이오닉5N이 나왔을 때 댓글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M5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인지 이 두 대가 공교롭게도 같은 비교군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두 차량은 같은 세그먼트의 비슷한 성격의 자동차일까요? 이 8세대 5시리즈 더 뉴5 전기차인 i5 버전은 확실히 기존의 그 5 시리즈보다 시트의 높이가 좀 올라오긴 올라왔다는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랫폼에 그 완전한 전기차, 이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이러한 차체 구조를 공용으로 쓸 걸 염두를 하고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닥의 높이가 기존 5보다는 올라왔고요. 그리고 특히 힙 포인트가 높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그 발 뒤꿈치가 놓이는 그 위치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러한 느낌들이 더 강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생경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이 차의 무게중심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 약간 코너링 할 때 뭔가 몸이 위에서 좀 놓인다 이런 느낌까지 오느냐 하면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네, 여전히 푹 파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시트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게 제 몸, 제 체형에 처음엔 되게 안 맞았어요. 뭔가 어떻게 맞춰도 좀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정하는 스위치가 이제 여기에 안 있고 화면으로, 터치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저 볼스터를 제 체형에 좀 허리에 맞게끔 비로소 조정을 하니까 이제야 좀 제대로 차랑 포근히 딱 안겨가지고 하나가 된 것 같은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높이가 올라온 거는 처음 탔을 때 느껴지는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 지나고 운행이 계속되면 그 이질감이 다 사라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은 위치에 앉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이오닉5에는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에 아이오닉5에만 탔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확실히 BMW랑 비교해 보니까 시트가 높기는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이 아이오닉5N의 시트에다가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는, 이거 세계 최초인가요? 어쨌든 이러한 본격, 이 버켓 시트에 통풍 시트가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통풍 시트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전동 시트 기능은 없어요. 근데 전동 시트는 없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한번 맞춰 놓으면 계속 크게 변동 없이 탈 수 있는 게 시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멋진 디자인에 N 로고의 불도 들어오고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된다. 이게 실용성과 그리고 또 하네스를 걸 수 있는 확장성 모두를 다 챙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높기는 높아요. 그런데 신기한 부분은 막상 코너링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횡지가 걸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 힙포인트의 높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그때 드는 아쉬움은 제 체형보다는 너무 넓은 이 볼스터 크기, 그리고 이거를 뭔가 수동으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기존의 현대차에 있었던 시트들은 이 볼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시트들이 이미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모양은 멋지긴 한데 체형에 딱 맞는 분들한테는 완벽한 피트가 나오겠지만 저한테는 좀 큽니다.
자, 지금 이 두 대가 정말 그 아빠들의 드림카로 올라올 수 있는,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 한다면 진짜로 가족용, 패밀리용으로 뒷자리까지 넉넉하게 쓰면서 트랙까지 가진 않더라도 내가 혼자 가끔 탈 때 내가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대 자동차로 모든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들을 분명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600마력대의 출력에서의 가속력,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론치 컨트롤을 걸고 출발시키는 기능은 두 대 모두 다 있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지금 론치 컨트롤을 할 때 이 i5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의 토크를 앞뒤로 흔들면서 흡사 진짜 내연기관차에 반클러치 미션이 걸려있을 때 약간 드르르 진동이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구현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능은 사실 iX의 M모델 처음 나올 때부터 구현이 됐었던 기능인데 요번 M60 i5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론치 대기하고 있는 요 상황이 되면은 차가 정말 다라락 떨거든요. 근데 그 떠는 진동 때문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애플페이 기능이 켜졌습니다. 요 옆에 버튼이 달달거리면서 눌렸나봐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온 척추를 타고 흐르는 진동을 느낄 수 있게끔 요 진동이 올라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 오른발로 가속 페달 밟으면 네, 이렇게 론치 컨트롤 활성화됨 하면서 파워가 한 25%에서 30% 사이에서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온몸을 떨어주게 되지요. 진짜 내연기관차에서 이렇게 론치 컨트롤을 길게 대기하고 있었다면은 저거 클러치 조금씩 마모되는 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덜덜거림이 있어도 차의 내구성에는 사실상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i5 M50 아파 M이죠. 아파 M의 가속 성능 100km까지는 3.8초. 이 5m를 넘겨버린 이 거대한 차가 네, 이제 3초대로 전 세대 이 M5 성능보다 사실상 거의 뭐 뒤처진다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에는 가속 성능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오닉 5에는 론치 컨트롤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추가 부스트 한 50마력 정도를 더 끌어쓸 수 있는, 기본 스펙에서는 이 두 대 모두 다 600마력을 살짝 넘기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빠 N,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NGB를 통해서 650마력까지 출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쓰는 게 가능하죠. 물론 이 i5에도 부스트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부스트 기능은 이걸 당겼을 때에 이 차의 최고 출력인 그 601마력을 다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부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당기면 10초 동안 부스트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스트. 자, 부스트는 일단 한번 걸었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부스트를 거의 시간 제약 기다림 없이 걸어 쓸 수가 있거든요. 와, 사실 지금 엄청난 오르막길이었어요. 엄청난 경사의 오르막길인데 중력을 무시한 듯이 그냥 속도계의 바늘을 꺾어버립니다. 자, 론치 컨트롤 활성화됨 출발! 앞머리를 살짝 드는 듯한 이러한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이거 약간 기존에 M8이 출발할 때 사륜구동이지만 너무 출발할 때의 스타트 가속력이 월등해서 그냥 앞머리가 진짜 하늘로 번쩍, 앞에 서스펜션이 정말 쫙 늘어나는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도 비슷해요. 휠베이스가 이렇게 넉넉하고 길이가 큰데도 이 전체 무게를 다 비틀어서 피칭을 만들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토크, 인상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과 제한 속도 때문에 최고 속도를 아우토반처럼 막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능 차에서 최고 속도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이 녀석 i5의 M60은 230에서 속도 제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로백 3초대 차인데 최고 속도가 230이면 내 차보다 느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사실상 가속력과 최고 속도의 밸런스 면에서는 뭔가 한쪽이 좀 부족해 보이는, 완전 가속력은 슈퍼카급인데 최고 속도는 520i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모터의 스피드나 발열 제어나, 그리고 사실 배터리의 소진 속도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마 230 정도에서 선을 그어놓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 600마력대이기는 하지만 가속력과 최고 속도, 현대의 아이오닉 N이 조금 더 장점을 보이는 그러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감각적으로 다른 두 차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두 대 모두 3초대의 가속력이면 아빠들 드림카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정말 그 깜짝 놀랄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들이 혀를 찢찢하면서 한숨을 쉬게 할 만한 그러한 가속력인데요. 확실히 이 i5에서 느껴지는 가속력은 뭔가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쾌적하게 가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몸으로만 느꼈을 때는 이게 3초대짜리 차의 가속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안정감이 존재합니다. 아이오닉 5에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와, 미쳤다,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그러한 느낌들이 드는데, i5는 어른스럽다고 할까요? 뭔가 막 허덕이고 그 만리 북새통이 나는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느낌에 더 가까워요. 뭔가 제로백 론치를 하면서도 클래식 음악 한 곡을 살짝 한 소절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움이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그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오닉 5N과 그리고 BMW i5 M60을 비슷한 출력 때문에 지금 비교군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면은 있지만, 사실 이 두 대의 차는 사실 급이 좀 다른 자동차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오닉 N은 준중형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크기거든요. 4.7m를 살짝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i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5m를 전장이 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준대형급 자동차, 한 두세대 전 7 시리즈랑 크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큰 자동차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반떼랑 G80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엄연히 두 개의 급이 다르고 마력만 같을 뿐이지, 사실 그래서 이 두 대의 가격 차가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도 이게 뭐 그러면은 이쪽이 더 가성비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사실 이 세그먼트 자체가 애초에 좀 달랐던 거를 감안한다면은 가격 차이나 그리고 비슷한 출력이라면 덩치가 큰 BMW의 이 i5가 가속력도 조금은 더 느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태생적인 차이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빠인 아이오닉 5N에서는 가속력이 확실히 BMW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게도 더 가볍고 출력도 더 높고, 그리고 이 오렌지색의 NGB 버튼을 누르면 650마력으로 추가적인 부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 전기차에 정말 그 압도당하는 이 가속력의 느낌, 동승자들이 너 미쳤어? 하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가속력은 확실히 아이오닉 5N 쪽이 잘 구현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BMW에서는 이 아이오닉과 동급의 비교군을 맞추려면 i5가 아니라 이미 i4 M50으로 나와 있는 이 차량을 비교하는 게 더 맞습니다. i4 M60이 있었다면 아마 완벽한 매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M50 같은 경우에도 제로백이 3초대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3초 후반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N과 비슷한 세그먼트에서의 비교로 봤을 때에도 역시 아이오닉 5N의 확실한 가속력의 승리가 확실하게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i5의 M60은 M5의 전기 버전은 아닌 거예요. 진짜 전기 버전의 M5는 2025년 정도인가? 그때 론칭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M3나 M4의
완전한 전동화 버전도 지금 i4의 M50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i4M 이런 식으로 뭔가 단순한 이름으로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M50, M60은 지금 M550i나 뭐 M340i 같은 그러한 M의 퍼포먼스 라인업이지 오리지널 정통 M의 전기화 버전은 아직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들이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같은 급의 비교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오닉 5N이 뭔가 고성능 전기차에서 조금 더 독보적인 어떤 입지를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그만큼 먼저 좀 앞서 있기는 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i5는 뭐가 강점이냐? 네, 사실 i5를 타고서 가장 강점이라고 느껴진 거는 이 차를 정말 우리가 데일리용과 스포츠용으로 동시에 누린다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더 많은 운전 시간은 이 일상 영역에서 뭔가 출퇴근 목적이라든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느껴지는 이 여유로운 승차감. 네. 사실 이 승차감은 역대 5 시리즈의 그 어느 모델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졌습니다. 전륜에는 코일 스프링, 뒤쪽에는 네, 이 공기 압축 스프링을 쓰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BMW의 이 i4 때부터 썼던 이런 레시피를 i5에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디 컨트롤을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극강의 승차감을 추구해냈어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 롤 제어라든지 댐핑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BMW 스타일로 바뀌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그러한 어떤 탄탄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승차감도 잃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이번 i5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5 시리즈는 이제 벌써 8세대, 저는 이제 지금 4세대의 5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 2 시리즈 쓰고 있었을 때부터 5 시리즈들이 스포츠 세단으로 유명했던 건 차가 딱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네, 서스펜션이 언제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적당히 기울어지고 적당히 요철들을 완충해 내면서 타이어가 항상 긴 시간 동안 노면 위에서 튀지 않고 잘 붙어 있게끔 해주는, 그게 사실 5 시리즈가 스포츠 세단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요즘 스포츠 세단을 추구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막 단단하게 댐핑을 올리고 막 이런 차들이 많지만 애초에 이 5는 그런 쪽을 지향했던 모델은 아니었어요. 이 차량을 트랙에서 운전해 봤을 때 사실 약간 진속도가 과하면 뭐 자연스럽게 언더스티어가 나고, 그리고 관성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또 관성 드리프트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차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80조의 색깔을 다 내려면 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은요, 자세 조장치를 다 끈 상태에서도 파워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생각보다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드리프트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뭔가 원도리를 처음에 하겠다, 아니면 코너에서 살짝 가속 페달을 꾹 눌러가지고 꼬리를 힐끔힐끔 날려보겠다, 이러한 모션들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오닉 5N에서는 그 움직임이 제법 파워 슬라이드 영역까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토크 분배기를 조절해가지고 그거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 장치가 다 꺼져 있는 상태의 i5에서도 운전대 타각이 들어가 있으면 풀 스로틀 했을 때 약간 뒤쪽 모터의 출력을 조금 덜 보내주고 아끼는 느낌? 파워 슬라이드가 나지 않게끔 약간 차가 제어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이 차량에서는 나타나고는 있어요. 사실 승차감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이 차는 속도 계반을 보지 않으면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도 100km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승차감 면에서 그래요. 뭔가 이 바디가 고속해서 뭐 어떤 요철이나 어떤 이음새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침착함을 웬만해서는 잃지 않기 때문에
뒤에 우리 이든이가 타고 있었는데 속도를 올리고서도 이든이는 실제 달리고 있는 속도의 절반 이하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네, 속도감이 꽤 정확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속도감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정말 아이를 뒤에 태우고 달릴 때에 적당히 우리가 빠른 페이스를 추구해도 뭔가 꾸지람과 핀잔을 듣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오닉 5N의 접근 방법은 꽤나 다릅니다. N의 승차감은 단단해요. 특히 BMW의 i5에서 막 갓 넘어오게 되면 꽤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진짜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도 온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의 그러한 승차감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런 일반 도로를 달릴 때에는 휠베이스가 꽤 여유로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댐핑이 단단해요. 저희가 그 EGMP 3종 비교했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위에 링크가 있는데 EGMP에서 나오는 GV60,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네, 요거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상하게 아이오닉 5의 승차감이 좀 단단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이 기본 모드에서 주행할 때 일반 도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 공기압을 권장하는 것보다 약간 이 PSI 정도 조금 더 낮춰보기도 했거든요. 근데도 사실상 이 P0의 승차감은 별로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 차를 데일리 용도로 추천을 강하게 해드리려면 사실 지금 서스펜션 모드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 그렇죠? 스포트 플러스, 스포트, 노멀, 그리고 컴포트, 네, 요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천천히 달릴 때는 승차감이 좀 단단하고 오히려 빨리 달릴 때는 승차감이 좋아지는 차. BMW는 느리게 달리건 빠르게 달리건 초고속 영역으로 달리던 항상 평온한 느낌을 줬거든요. 자동차 한 대로 이 모든 펀카에서부터 데일리까지를 다 수행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편하게 타는 게 중요하겠지만, 펀카 쪽으로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기준에서는 아빠엔, 예, 이 차량의 승차감도 스포티한 느낌들은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승차감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뒷자리에 탄 가족들은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비. 사실상 데일리성으로 이 정말 다재다능한 한 대 차를 고른다 한다면 전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전비는 제가 몇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단 시속 100km로 정말 가장 정속주행을 얌전하게 해서 우리가 도시간으로 이동할 때에 얼마나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6.0km 정도의 전비를 뽑아내는 게 가능했어요. 네, 지금 이 차량의 배터리팩이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이 한 77kWh 정도 되니까 6이면은 뭐 기본적으로 450km 이상을 우리가 장거리 여행할 때 타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에어컨 뭐 22도로 다 맞춰놓고 탔는데, 오늘 그 전비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외기온이 조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어컨이 돌아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히터가 돌아가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서도 6.0 정도를 마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막히는 시내 공간과 자동차 전용 간선도로, 내우선환도로 이런 길을 조합해서 달려본 1시간 정도의 전비는 약 5.3, 5.4 정도 나왔어요.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하고, 그래도 이 차가 전륜 245 후륜의 275라는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꽤 훌륭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간에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약 200kW 정도의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물론
아이오닉 5N에 350kW급까지 대응한다는 이러한 장점에 비하면 절반을 살짝 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뭐 국내 충전기 여건들이 대부분 350kW를 실제로 다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토크 분배기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사실상 BMW가 듀얼 모터이기는 하지만 뒤쪽에 이제 모터가 조금 강한 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i5 M60은 뒤쪽 토크를 이용해서 파워 슬라이드를 내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사실상 뒤쪽에 있는 토크 설명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토크를 최대한 앞쪽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토크 앞쪽 100%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회생제동이 걸릴 때에도 앞쪽 모터에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네요. 네, 뒤쪽 모터는 사실상 그냥 거들 뿐 회생제동이나 구동력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구동력이 밟으면 앞에 100Nm, 뒤에는 10Nm, 거의 10대 1, 네, 이 정도의 토크 배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전륜구동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륜 맥스로 한다고 해도 뒤쪽 모터에도 미세한 전류량이 흘러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풀가속 한번 해볼게요. 풀로 하면 앞쪽 맥스라고 해도 뒤쪽으로 훨씬 더 큰 토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셜 스로틀 상태에서 앞쪽을 메인으로 둔다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기능은 아닐 것 같아요. 앞쪽으로 몰아놓는다고 해서 막 헤비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차가 바뀌고 전륜구동차처럼 바뀌는 그러한 느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내는 거 왜 만들었지 그럼? 이 운전대 감각, 지금 제가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커스텀을 찾아왔는데, 일단 모터 스포트 플러스, 스티어링은 노멀입니다. 서스펜션은 스포츠, ELSD는 스포츠 플러스, ESC 풀 오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슈퍼소닉 이렇게 해놨는데, 네, 사실 이 운전대의 어떤 그 피드백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워낙 전륜의 타이어를 넓은 거를 껴놓기도 껴놨고, 그리고 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너무 그냥 무게감을 막 고무줄 아주 짱짱하게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갈 뿐, 뭔가 이 타이어의 피드백이 잘 오는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티어링은 노멀로 지금 두고 타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빠 M보다는 아파 M이 좀 더 스티어링 감각 쪽에서는 한 수 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 이제 후륜 조향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느껴지는 차량의 어떤 입체적인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아빠 N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는 좀 길고 스티어링의 무게감이나 이런 반응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덤덤한 편이라고 할까요? 다음 페리 때는 이것도 조금 더 좀 수다스러운 형태의 스티어링으로 바뀌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륜 타이어 275보다 조금 작은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차 무게도 지금 BMW보다 더 가볍기도 가볍고, 앞쪽 모터가 토크가 뒤보다는 약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저라면 NTD도 지금 거의 다 뒤로 밀어놓고 타는 이러한 감각에서 더 느낌이 좋은, 핸들링 밸런스가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륜 타이어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반응 성능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떨까 싶어요. 네, 약간 전체 이 바디가 요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돌고 뒤에가 약간 반 스텝 조금 늦게 따라오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 슬라럼을 저속에서 하면은 이 느낌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중속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짧은 휠베이스 차의 한 덩어리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차의 핸들링을 말할 때 고속에서는 약간 저는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정말 초고속 코너들을 들어갈 때 속도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주는 느낌이 불안사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느리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의 이 실제 속도와 속도계에서 표시되고 있는 이 숫자와 지나가는 풍경들의 그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속도 감각과 그리고 이 차가 실제로 달려내고 있는 속도, 그게 너무 달라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고속 코너에 들어가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로 차가 못 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움츠러드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N의 이 가상 사운드와 이시프트, 이 기능이 제대로 여기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가상 사운드 그리고 또 애니시프트를 이용한 이 사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내가 지금 속도계를 보지 않아도 얼마나 빠른 형태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코너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감속량을 잘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한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좀 평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모든 속도 영역대에서 내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느낌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작은 휠스핀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소리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립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이 가상 사운드 시스템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론치 컨트롤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NGB도 걸어보고요. 그리고 랩타이머에 제로백 준비, 출발, 발사! 정확히 재원대로 3.4초를 끌어냈습니다. 아마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약간 출력을 좀 덜 뽑아내는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측해 본 거의 베스트는 3.1초대 였습니다. 3.1초대. 자, 다시 한번 론치 사용. 뭐야, 한 번 쓰고 못 써? 엔그린 부스트? 아, 실망이에요. 한 번 쓰고 못 쓰네. 자, 그린 부스트 발사! 네, ESC를 다 꺼서 조금 더 초를 당기기는 했습니다. 3.38초. 아까 3.4초랑 사실 100분의 2초 줄이기는 했네요. 거의 그게 그거였습니다. 론치의 감성으로만 보면 이 BMW에서 그 막 묵 떠는 그 느낌이 나는, 그 준비할 때 반클러치가 막 연결돼서 차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그러한 론치 컨트롤이 좀 더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3초대 가속력이면 뭐 3초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만족도가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그 감성적인 토탈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순간적인 이 펀치의 느낌, 이거는 확실히 현대 쪽이 BMW보다 짜릿합니다. 확실히 짜릿해요. 심지어 지금 650마력 출력이 아니라 그냥 기본형 600마력대의 출력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타격감은 100km에서도 이 타격감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제 이런 그 다 지금 전동식 모듈로 바뀐 브레이크 페달이 그 페달 피드백이 점점점 어떤 그 페달 퀄리티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륜의 그 한계치를 끌어쓰고 타이어가 이제 제동력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약간 ABS의 킥백 신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간지럽혀 주면서 여기서 살짝만 힘을 빼면 완전 한계 브레이킹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잘 구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엑셀 브레이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줬을 때
그때 브레이크 페달을 초기에 밟았을 때의 이 반응성에서도 항상 일관된 박자로 제동 압력들이 푹푹 올라오는 이러한 성능들을 보여줍니다. 아이오닉 5는 약간 좀 달라요. 이 브레이크 감각은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츠 주행용 스포츠 브레이크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ABS 감각에 더 가까워서 약간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ABS 임계점이 좀 빨리 들어오는 편도 있고요. 그리고 스로틀 브레이크를 격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션에서 브레이크 초반에 이 제동 포스가 올라오는 이 그래프가 한 번씩 좀 이렇게 반박자 좀 반템포 늦게 올라오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BMW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일관적인 성향들을 잘 보여줬었는데 이게 한두 번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한 3-4번 정도 반복되는 이런 페달의 강한 입력의 반복들에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탈 때 ABS가 걸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브레이크 페달이 초반에 좀 허당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좀 이 차의 운전 몰입도가 약간씩 빠지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차의 이 출력 특성이라든지 셰시의 조율성이라든지 정말 좋다. 특히 NTD 뒤로 밀어놓으면 너무 사랑스럽다. 약간 이러한 느낌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갑자기 평균적인 자동차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런 밸런스 너무 좋잖아. 그냥 딱 날라주고 싶은 만큼만 딱 날라주거든요. 이게 2.2톤이냐고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만들지? 네, 이 순간만큼은 진짜 완벽한 펀카가 맞습니다. 이 아이오닉 5N, 이 고성능의 어떤 펀카, 이러한 목적 외에도 사실 이 차량은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랑 차박하러 다니는 것도 꽤 괜찮아요. V2L, 굉장히 그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를 돌릴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의 이 전기 220V를 뽑아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야외에서 꽤나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차 안에서 차박할 때 유틸리티 모드 해놓으면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공조장치 오토로 다 맞춰놓고 쾌적하게 뒤쪽에 이 2열을 접으면은 그냥 제 키 기준으로 살짝 머리가 아슬아슬하게 걸릴 정도까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평탄화 매트 조금만 깔면은 성인들이 2명 자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BMW i5는 이제 차 안에서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차량 화면으로 연동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왔지만 아이오닉은 이제 웨이브나 왓챠 같은 OTT 플랫폼을 시청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이 원래 화면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다목적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 차가 이제 움직일 때보다 멈춰놓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능 면에서는 이 고성능 차가 아니라 은근히 좀 친절한 자동차 이러한 느낌으로 이 아빠N도 활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이 출력 레벨, 가속력 이런 게 비슷해서, 그리고 또 이 출시한 타이밍도 비슷해서 공교롭게 아빠N과 아파M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모델은 굉장히 지향하는 방식이 달라요. 컨셉이 많이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을 고민할 이유도 없는 자동차였거든요. 진짜로 펀카 쪽의 비중이 더 높다면 아이오닉 5N, 그리고 데일리의 범용성이 더 중요한데 빠른 스피드까지 원한다고 한다면은 i5, M60 이쪽이 더 맞는 부분입니다. M60은 사실상
그렇죠. 뭔가 그 M5의 바로 밑에 급이라기보다는 M550i의 조금 더 순한 맛 버전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각 사들이 내놓을 진짜 M 모델의 등장도 좀 기다려지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진짜 강력한 모터 후륜에만 달아서 후륜 버전으로만 출시를 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아이오닉 5N처럼 NTD 토크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후륜으로 어쨌든 필요할 때는 강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이 나온다면 진짜 재밌는 전기차의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이번에 전기차를 하나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제 충전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차량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새로 저도 맞이한 이 전기차 무엇인지 조만간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